2026년 2월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은값이 다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또다시 아래를 향하고 커뮤니티에는 세력한테 또 당했다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공포지수는 극단적 패닉 상태. 근데요, 지금 이 공포, 이게 진짜 끝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최대 폭등 직전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지금 파는 사람은 10년 뒤 평생 후회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 2026년 2월 은값입니다. 그리고 이건 50년 전 1975년 차트예요. 두 개를 겹쳐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고점 찍고 흘러내리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무너지는 이 흐름, 패턴이 복사한 것처럼 일치합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아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지금 시장이 정확히 그겁니다. 1975년, 그때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은값이 고점 대비 43%나 폭락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뉴스에서는 은시대는 끝났다고 떠들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은은 끝났다, 다시는 안 쳐다본다는 글이 도배됐죠. 그런데 그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4년 뒤 은값은 1200% 폭등했습니다. 온스당 4달러짜리가 50달러를 찍었어요. 그때 이 악물고 버틴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고 공포에 떨판 사람들은 평생 후회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1975년 폭락장 한복판, 그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폭등 직전 개미들 물량 털어내는 마지막 공포 구간이에요. 세력들은 이 타이밍에 겁을 줘서 싼 값에 물량을 뺏어갑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로 움직이고 그 본질은 5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락 끝이 아니에요. 폭등 전 마지막 눌림목입니다. 요즘 뉴스 켜보셨습니까? 은 관련 기사 제목들 한번 보세요. 중국 경기 침체로 은 수요 급감, 연준 금리 동결에 귀금속 약세 지속, 은값 추가 하락 전망, 하나같이 비관론입니다. 이걸 보면 은은 이제 끝난 자산 같죠. 근데 잠깐 이 뉴스들이 나오는 타이밍을 생각해보세요. 은값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바로 개미 털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작동 원리는 단순해요. 부정적인 뉴스가 대량으로 뿌려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손절 버튼을 누르죠. 그렇게 던져진 물량을 누가 주워 담을까요? 바로 그 뉴스를 뿌린 세력들입니다. 언론이 공포를 팔 때 큰 손들은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미 일어난 일만 얘기합니다. 은값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하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미래를 판단합니다.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고 납니다. 진짜 수익을 내는 데이터는 언론이 안 다루는 곳에 있습니다. 수급, 재고, 산업 수요, 이건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위쪽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겁을 주면서 싸게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헐값에 넘기는 꼴이 됩니다. 은값이 왜 떨어지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겁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투자 은행들이요. 증거가 있습니다. 코맥스라고 은을 사고 파는 세계 최대 선물 시장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비상업적 숏 포지션이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쌓여있거든요. 어려운 말 같죠? 쉽게 풀어볼게요.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진다에 돈을 거는 거예요. 비상업적은 실제로 은을 쓰는 공장이나 기업이 아니라 투기 세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은을 실제로 쓰지도 않는 놈들이 은값 떨어진다에 엄청난 돈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숏 포지션이 그냥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예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선물 시장에 팔겠다는 주문을 거는 거예요. 팔겠다는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돈 많은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왕창 쌓으면 그것만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은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은을 사려는 수요는 넘쳐나고 창고에 은은 거의 없는데 가격은 떨어져요. 빵집에 손님이 줄 서 있고 빵은 몇 개 안 남았는데 빵값이 내려간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누군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작을 하는 대표적인 은행이 JP모건이에요. 2020년에 귀금속 시장에서 스푸핑을 하다 걸렸거든요. 스푸핑이 뭐냐면 가짜 주문을 대량으로 넣어서 가격을 흔들고 체결 직전에 슬쩍 취소하는 수법이에요. 이걸로 1조 원 넘는 벌금을 맞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놈들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려고요. 가격을 눌러서 개미들이 겁먹고 던지게 만들고
그 물량을 바닥에서 쓸어 담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아, 은이 진짜 하락하는구나 하고 따라 팔면 세력들의 덫에 정확히 걸리는 거예요. 스프링을 생각해 보세요.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손 떼는 순간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지금은 시장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압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물 수요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어느 순간 손을 떼야 합니다. 그때 가격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폭등 전 에너지를 모으는 압축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개미들이 패닉에 빠져서 던질 때 그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받아가는 거예요. 누가 받아갈까요? 바로 이 폭락을 만든 놈들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랠리 동안 관망하던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폭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대적 진입 기회, 영어로 제너레이셔널 엔트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매수 찬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포에 떨 때 큰 손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코맥스 인도 데이터를 보면 JP 모건이 2월 인도분에서 633 계약을 받아갔어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8달러 29센트. 44년 만에 최대 폭락. 그 바닥에서 실물을 쓸어 담은 겁니다. 가격 누른 놈이 바닥에서 죽고 있어요. 인도 선물 시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특정 가격대에 기관 주문 블록 런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이랑 헤지 펀드들이 미리 매수 주문을 깔아놓은 구간이에요. 가격을 그 아래로 확 떨어뜨리면 개인들의 손절 주문이 터지거든요. 그 물량을 받아먹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유동성 그랩이라고 불러요. 번역하면 개미 털기예요. 그리고 기관들이 이번 폭락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붕괴라고 안 해요. 쿨다운이라고 합니다. 잠깐 식히는 거라는 뜻이죠. 일부 은행들은 2026년 후반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폭락인데 그들 눈에는 할인 행사인 겁니다. 이제 애인 수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은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2026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 뭡니까? AI입니다. 챗GPT 나온 이후로 빅테크 기업들이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매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I 서버에는 은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일반 서버 하나에 은이 약 60g 들어가거든요. 근데 AI 서버는 다릅니다. 노드 하나당 180g이 필요해요. 3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AI 연산은 발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열을 빼려면 전도성이 좋아야 하는데 은이 지구상에서 열전도율 1위 금속이에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해도 2026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하면 매일 트럭 수천 대 분량의 은이 산업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투기꾼들이 사고 파는 물량이 아닙니다. 공장 돌리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원자재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수요는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값이 올라도 구글이 서버 구축을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사가 죽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무조건 삽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가격 비탄력적 수요라고 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가격이 안 오른다? 지금이 비정상인 겁니다.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 이게 또 은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은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신 기술일수록 은이 더 많이 들어가요. 태양광 패널의 최신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탑콘이라고 합니다. 기존 패널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요. 같은 면적에서 전기를 더 많이 뽑아낸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탑콘 패널 하나 만드는데 은이 기존 대비 50% 더 들어가요. 효율을 높이려면 전도성이 좋아야 하는데 은보다 전도성 좋은 물질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대체제? 없습니다. 구리로 해봤는데 효율이 뚝 떨어져요. 결국 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산업에서만 전 세계 은 공급량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5분의 1이에요. 여기에 AI 서버, 전기차 배터리, 오지 통신 장비까지 더하면 산업용 수요만으로도 공급을 초과합니다. 근데 가격은 떨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은값이 올랐다고 공장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못 닫습니다. 이미 수주받은 물량이 있고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설비 투자금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은값이 2배가 돼도 삽니다. 3배가 돼도 삽니다. 이게 비탄력적 수요의 무서움이에요. 수요는 멈추지 않는데 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수요 얘기를 했으니 이제 공급을 보겠습니다. 혹시 ETF나 은행 실버 통장으로 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종이 은이거든요. 진짜 은이 아닙니다.
종이 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금고에 있는 은보다 몇십 배, 많게는 몇백 배 많은 양이 거래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 1kg을 담보로 100kg짜리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현금으로 정산하니까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한꺼번에 실물 인출을 요구하면 시스템이 터집니다. 뱅크런이에요. 그때 종이 은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실물 시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 멕시코와 페루, 이 나라들 광산 상황이 심각해요. 광석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광석 한 톤 파면 은이 300g 나왔는데 지금은 150g도 안 나옵니다. 채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데 캐내는 양은 줄어들어요. 현재 은 가격으로는 캔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 광산 회사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런던과 뉴욕 귀금속 창고의 실물 재고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즉시 인출 가능한 등록 재고가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습니다. 종이 시장에서 가격을 아무리 눌러도 실물이 없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거시 경제, 매크로 이야기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자만 연간 1조 달러 이상 나가요. 하루에 30억 달러씩 이자로 증발하는 겁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세금 더 걷어서? 한계가 있죠. 지출 줄여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예요. 돈을 더 찍는 겁니다. 돈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고요? 빚이 줄어드니까요. 100조 빌렸는데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면 실질 부채는 50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절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않습니다. 잡을 생각도 없어요. 말로만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돈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현금 들고 있으면 녹아내립니다. 주식은 폭락장 오면 반토막 납니다. 부동산은 금리 오르면 거래가 얼어붙어요. 결국 남는 건 실물 자산입니다. 금 그리고 은. 중국을 보세요. 부동산이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인데 인민은행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금은방으로 몰려가서 금과 은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종이 화폐 대신 실물로 자산을 옮기는 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의 폭락 뉴스에 속아서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현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은 시세, 온스당 얼마입니까? 하락세죠. 근데요, 실제로 은을 사러 가보세요. 가격이 다릅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요.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떨어지는데 실제 구매 가격은 오른다? 이게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종이 시장의 가격은 가짜라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세력들이 눌러놓은 허상이에요. 진짜 은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격에 안 팝니다. 왜냐고요? 가치를 알거든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게 진짜 시장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어요. 1980년에 헌트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인데 이 형제가 은을 싹쓸이했어요. 시장 물량의 상당 부분을 혼자 쥐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은값이 4달러에서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2026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헌트 형제 한 쌍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도를 보세요. 은 수입량이 무섭습니다. 2025년 한 해만 수천 톤을 쓸어 담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왜 이러냐고요? 전략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실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국가가 물량을 잠그면 시장에 유통된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은값 폭등의 또 다른 트리거, 그린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에 미쳐 있어요.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 쏟아붓고 중국은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친환경이 대세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친환경 설비를 만들려면 은이 필요해요. 전기차 한 대에 은이 25에서 50g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기 하나에는 수백 g이 필요하고요. 친환경으로 갈수록 은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이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브릭스 국가들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 나라들이 뭘 하고 있냐면 달러 없이 무역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탈달러예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뭐가 올라갑니까? 금과 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써온 진짜 돈이거든요. 기술적 분석도 보겠습니다. 금은 비율, GSR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85대 1입니다. 금 1온스 사려면 은 85온스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역사적 평균이 60대 1인데 지금 은이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이 평균으로만 회귀해도
은값은 40% 이상 올라야 정상이에요. 차트를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은 가격 50년 차트에 거대한 컵 앤 핸들 패턴이 완성되고 있어요. 컵 모양으로 바닥 찍고 올라온 뒤 지금 손잡이 부분을 그리는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 패턴은 대폭 등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손잡이가 완성되는 순간 가격은 수직으로 치솟아요. 지금이 바로 그 손잡이 구간입니다. 자, 이제 실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던지지 마세요. 지금 들고 있는 실물 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겁줘서 싸게 뺏는 거. 여기서 흔들리면 그들의 게임에 지는 겁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마세요. 수천 년 동안 증명된 건 종이 화폐가 아니라 실물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원칙, 분할 매수입니다. 은값이 60달러 지지선을 위협하고 RSI가 30 아래 과매도 구간일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사세요. 떨어질 때마다 줍는 겁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사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져서 던질 때 그게 바닥이에요. 세 번째, 레버리지를 원하면 광산주를 보세요. SIL, SILJ 같은 M은 광산 ETF는 은값이 오를 때 2배에서 3배로 뜁니다. 은값이 50% 오르면 광산주는 100% 이상 뛸 수 있어요. 단, 변동성이 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분하세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70%까지 은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표가는 어디냐고요? 1차 목표는 전고점을 뚫고 150달러, 2차 목표는 200달러입니다. 1980년 고점이 50달러였는데 인플레이션 반영하면 지금 가치로 150달러가 넘거든요. 따라서 200달러도 결코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택시기사가 애은 이야기를 할 때 투자에 관심 없던 옆집 아저씨가 애은 사야 하냐고 물어볼 때 그때가 팔 타이밍입니다. 대중이 환호하며 뛰어들 때 조용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진짜 승자의 매도법이에요. 1975년 폭락장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평생 후회했습니다. 버틴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 앞에 똑같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10년 뒤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폭락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공포에 던지셨나요? 아니면 이 악물고 버티고 계신가요? 혹시 오히려 죽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월가 큰손들의 진짜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